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일평균 수출이 18% 늘어 정부가 12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줄어든 영향이라며 12개월 연속 수출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수입액은 4.5% 감소한 348억 달러로 조사됐으며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무역 수지는 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이 TSMC와 중동의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가 아랍에미리트의 대형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립하는 방향을 UAE 측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서 삼성전자도 향후 몇 년 내 UAE에 새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4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습니다.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됐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3개월마다 자동으로 이뤄지는 전기요금 미세 조정의 결과로 정부는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상황을 고려해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연내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에 동결 발표된 연료비 조정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에 대해서는 별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최종 조정 여부와 시기, 조정폭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SK온이 10월 달 미국에서 현대차 배터리를 만든다는 소식입니다. 고객사인 현대차그룹의 해외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의 가동 시기에 맞춰서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즉각 공급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선전하는 현대차가 현지 생산을 본격화하는 데다 전기차 수요 회복 기대감도 커지면서 SK온의 연내 흑자 전환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인사드립니다. 오후장 전략들 잘 챙겨보고 계실까요? 자, 우리 지수는 내일이면은 밸류업 지수가 발표된다라는 이슈들도 있고요. 이번 주에 기다리고 있는 굵직한 일정들도 있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세론 적용이 잘 되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에 우리가 매도 전략을 잡아야 할지 매수 전략을 잡아야 할지 헷갈리는 게 우리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관한 정확한 전략들과 함께요. 오후장을 저희와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이 시장에 관한 힌트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어떤 종목군들 많이 시장에 거론되고 있는지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군들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입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HLB 테라퓨틱스인데요. 10% 넘는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자회사가 에브비 주최 행사에 초청받았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HLB 그룹주들에 관한 호재 뉴스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넘는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그 상승 종목 군들 중에서도 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7% 넘게 올라서면서 2850원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이언 디바이스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오늘 신규 상장을 했는데요. 배터리 장비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100% 넘는 상승률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72%의 상승률로 거래되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신규 상장주에 관한 궁금증 많으실 텐데 오늘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제과 역시도 오늘 상승하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이 과자 수출액이 증가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이러한 과자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 크라운 제과가 대장주 역할을 해주면서 현재 7.73%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로투세븐도 보겠습니다. 저출산 정책에 관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모성보호 3법이 금주에 본회의를 열린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면서 제로투세븐 역시도 어린이 화장품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상승 나오고요. 위생 허가 등록이라는 이슈들도 함께 맞물리면서 시장에서 상승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회 종목군들 살펴보셨는데요. 시장에 관심 가는 종목군들 여러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장도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장마감 앞두고 저희와 함께 시장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탄력을 조금 잃어가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시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글로벌 증시 다들 보셨겠지만 우리 명절 이후에도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지난 금요일 날에 이제 목요일 날 신고가 그리고 금요일 날에 눌림으로 살짝 밀렸지만 오후장 들어서 이제 또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국내 증시 이런 영향 그대로 좀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전에 좀 조정을 받다가 지금 강보합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크게 시장이 지금 금리 인하 이후에 전체적인 큰 세론이 나오는 시장 형태로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오히려 상승으로의 방향을 서서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국내 증시의 수급적인 부분이 너무 좀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현재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일별 그 동향입니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8월 23일, 오늘 9월 23일이니까 약 한 달간의 기간 동안에 대략 9조 1천억 정도. 오늘도 지금 7천억, 7,600억을 매도하고 있거든요. 많이 매도하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개인과 기관이 시장을 좀 방어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반기에 시장이 좋았을 때 보시게 되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사줄 때 이렇게 좀 올라갔던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점부터 국내 증시는 조금 탄력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받던 구간에서의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연휴 전부터 해서 올선 위로 올라타고 지금 한 4거래일 정도 이렇게 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그래도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맞아요. 양상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이제 거래 대금 굉장히 좀 적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물론 올라가는 상황에서 좀 쉬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하면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 수급적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괜찮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 9월 달이 제일 안 좋았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 10월 달이 제일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뀐 부분이 뭐냐면 미국 대선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지금 9월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넘어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국내 증시도 뭔가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인해서 10월쯤 되면 물량들이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이제 50억까지 상향이 되었고 또 직계 존손에서 이게 합계로 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될 거예요. 다만 아직까지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방향이 제시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시장은 현재 긍정적으로는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해서 못 따라가거나 함께 똑같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강한 흐름들을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국내 증시만 나홀로 막 크게 무너지는 흐름들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따라서 못 가는 흐름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반도체 비중이 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사이클이 이제 꺾인다라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외국계 증권사에서 네. 나오고 있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많이 밀려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다시 괜찮아지는 시점이 온다라면 지수단에서는 강한 흐름들 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 그런데 사실 뭐 시장이 크게 빠지지만 않으면 네. 뭐 오늘도 뭐 장중에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많고요. 사실은 기회는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근데 그 기회를 이제 저희가 잡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는 섹터라고 하면 하기에도 이제 네. 뭐 제 헬스케어 쪽 하나 그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하고 맞아요. 또 그런 접근하기가 것들이 쉽지는 있다 않으실 보니까. 거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쉬운 장은 아닙니다. 분명 상반기처럼. 그렇죠. 네. 그렇지만 뭐 너무 또 과도한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래대금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거래대금도 제가 금요일까지 이제 KRX에서 확인해본 바로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뭐 오늘 시장이 잠깐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래도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은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한 발 빠르게 이 시장의 모멘텀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대표님만의 전략은 없을까요? 지금은 사실 이제 우리가 2022년도 하반기부터 2023년도는 이제 바닥을 잡는 해였고요. 올해 이제 상반기가 이제 좀 상승 흐름으로 미국장 사실 따라갔어야 되는데 맞아요. 못 그건 따라간 이제 좀 못 것도 따라갔던 있죠. 부분이 아쉽고 현재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 연말까지 한 10월까지는 계속 안 좋은 데이터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를 반복해 오면서 쌓여있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뭐 거래 대금도 사실 아직은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지금 큰 흐름상에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고요. 그러다 보니 시원시원하게 뽑아주는 종목들이 좀 덜한 편이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뭔가 큰 수익을 기대하고 시장에 들어가기보다는 뭐 일단 생존에 초점을 두시고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 10월 중순 뭐 이렇게 조금 괜찮은 시장의 흐름이 좀 괜찮아질 때까지는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우리 엔캐리 트레이드 네, 이야기 나오면서 막 블랙몬데이. 10%씩 네. 빠졌던 그 지점은 지켜주고 있는 지켜주고 있다. 쌍바닥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체적으로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서진 않았지만 그런 흐름으로 돌아서게 되면 아마 전반적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요. 좋은 종목들 뭐 방송 보시면서 스터디해 두시고 그런 것들이 장이 좀 좋아졌을 때 이렇게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섹터군들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저희가 또 해운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강세를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좀 있거든요. 네. ST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18% 넘는 급등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좋은데 이 해운 섹터군들에 관해서는 의견들이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봐도 좋다 아니면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혹시 보시나요? 일단 큰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요. 해운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해운 운임의 영향을 받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운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경기 선행 지표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부분이고 미국에서 이제 요번에 빅컷 그러니까 50bp를 인하를 했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무 의미 없이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겠어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과거와 같이 금리를 이렇게 인하했을 시에 경기가 좋아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향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건 굉장히 긴 전망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뭐 운임 지수가 여기서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점진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뭐 STX 그린로직스라든지 네, 그런 해운주들이 이제 종목들. 단기적인 상승을 보이는 거는 모멘텀적인 영향이 굉장히 맞아요. 크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의 어떤 그 파업이라든지 파업 이슈도 이런 이슈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헤즈볼라하고 일촉 이스라엘의 네. 뭐 지금 전쟁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동으로 이렇게 또 가는 그런 흐름들이 또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홍해 쪽이 이제 막히게 됐을 때는 그렇게 됐을 때는 운임이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주도 섹터 그러니까
시장을 끌고 갈 만한 뭐 IT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섹터가 엄청 강하게 가냐면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고 돈이 말라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 결국은 이런 이슈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돈이 일시적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긴 관점에서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일시적인 시세가 나올 때는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럼 오늘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죠? 전쟁 가능성과 그다음에 이제 파업 가능성, 파업 가능성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TX 그린로지스가 17%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단기 테마적인 성격으로 해운주들은 오늘 조금 대응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고체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굉장히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고체 관련주를 이끌었던 거는 삼성전기였는데 오히려 이 삼성전기의 주가는 탄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역시나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인데 삼성전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꿈의 배터리 그러니까요. 라는 얘기가 그 오늘 나왔잖아요. 이슈가 너무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 전고체 배터리 네. 개발했다. 근데 이제 이게 초소형이라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삼성 갤럭시 워치라든지 아니면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뭐 사실 사이즈만 더 키워서 만들면 되긴 한데 비용적인 측면, 이제 대량으로 개발을 했다는 거지, 이게 대량 생산을 해서 바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것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삼성전기는 시총도 큰 종목이고, 주가의 성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잘 올라가주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뭐 시세를 좀 줬던 부분이 저항단이기도 했기 때문에 뭐 눌림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고 이런 이슈나 모멘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쏠림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련주인 뭐 원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계속 거론이 되었던 한농화성 그리고 오늘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뭐 지속 연속성 있게 계속 갈지 아니면 이제 단발성 이슈로 그냥 끝날지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인데 오늘 이제 기사가 나왔고 아마 뭐 각종 리포트들 또 맞아요. 나오겠죠. 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방은 좀 잡아주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러분들 뭐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HLB라든지 뭔가 이슈가 나오고 시세가 탁 떴다가 음봉으로 쭉 밀린 이후에 그 저점에서 서서히 돌려서 이렇게 또 신고가로 가는 흐름들을 보셨을 거예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물론 신고가 흐름이 아니라 추세가 지금 역배열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려 계셨던 분들 탈출하는 게 우선으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매물대 팔고 싶은 사람들 팔고 나면 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들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기에 관한 흐름들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랭킹 되어 있습니다. 일단 상승세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유럽 망막학회에서 관련된 이슈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12조 원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흘러나오면서 아이덴젤츠 3상 결과 발표에 관한 기대감들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 못 미치는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HLB인데요. HLB 같은 경우에도 FTA의 재승인을 했다라는 기대감들 시장에 실렸고요. 거기에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0.78%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기 역시도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랭킹되어 있습니다. 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이슈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매물대가 두터운 모양입니다.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탈출의 의미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삼성전기는 이슈 대비해서는 탄력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2.3% 상승하면서 13만 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에코프로 머티가 될 텐데요. 오늘 10%까지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9.78% 상승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 6거래의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증권사에서 좋은 리포트들 나왔습니다. 황화 리튬 신규 사업에 관한 기대감들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것들이 또 이러한 주가 탄력을 준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오늘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상승하면서 같은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8% 넘게 상승하면서 5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실시간 거래대금 상위 종목까지도 살펴보셨는데 많은 종목군들 랭킹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 중에서 또 관심이 가는 종목이라든지 섹터군들 있으셨을까요? 네, 이제 뭐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 이야기를 또 안 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삼성전기에서 이런 초소형이지만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7월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움직였던 섹터 두 가지가 이제 헬스케어였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2차 전지 관련 섹터였거든요. 이 헬스케어는 그동안에 쭉 우상향 흐름을 이어온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7월 8월 달 정도는 조금 바닥을 다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줬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추세를 좀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끌어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전에 얘기하셨던 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주가 흐름 굉장히 양호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요게 이제 뭐 하이니켈 전구체 관련해서 뭐 이 기업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했었기 때문에 상장했을 때 주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42,000원부터 뭐 24만 원까지 이렇게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고, 뭐 인터배터리 이야기 뭐 있을 때도 앞에 보시면 뭐 6월 초에 상한가도 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시총이 이제 거의 뭐 8조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 탄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 이게 아마 트레이더 분들에게 대부분 각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흐름이 좀 좋아지는 상황이다 보니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의 매수세가 좀 쏠림이 나오면서 시세 탄력이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가격단에서도 그 11만 원, 10만 원 이 밴드대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 자리였는데, 그걸 지금 한 2거래일에 걸쳐서 이제 돌파를 하고 나니까 오늘 10%의 좀 강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섹터가 전반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뭐 산업의 어떤 펀더멘탈 자체가 이제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 항상 주가는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형성했던 구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어떤 뭐 광물 가격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떤 뭐 QA 확장, 그러니까 이제 판매도 이제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오게 됐을 때 이미 주가는 이렇게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금은 일단 금리 인하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들, 결국은 이제 전기차 굉장히 비싼데 자동차 자체가 다 비싸잖아요. 이거 뭐 고금리에 누가 사라는 논리가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항 자리는 뭐 12만 원대 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단기 추세는 이제 상승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또 조정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2차 전지는 우리가 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지금부터는 또 봐야 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또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중소형주들 위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네. 대형주들, 대표주들은 그렇게까지 탄력이 나오진 않잖아요. 네네. 일단 지수 자체를 또 끌어올리려면은 그렇게 큰 무거운 또 형님들이 올라와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런 대형주들의 상승은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게 저도 이제 조금 고민인 게 결국은 이게 이제 장이 안 좋다라는 거를 대변하는 부분이거든요. 장이 좋았다라면
아마 큰 종목들,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이제 시원시원하게 올라갔을 텐데 그만큼 시장에 이제 돈이 없는 장이다 보니 가볍게 이제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가잖아요. 지금 뭐 근 한 달간을 우리가 지켜봐도 시총 1,000억짜리 종목들, 그런 종목. 뭐 가벼운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는 그런 현상들을 지켜봐 왔는데 이게 결국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갈 곳 없는 돈들이 모여서 그런 쪽으로 움직임,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기에 좋은 이슈가 나온 거에 반응을 해서 이제 소형주 단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시장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면 지금은 중소형 단을 공략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 면에서는 좋겠구나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그렇다면 요거와 관련된 중소형주는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장을 좀 대변해주는 종목군들의 상승률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중소형주들의 상승률 대비해서 대형주들의 상승률이 부진하다라고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지금의 시장이 그만큼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깜짝 질문이긴 한데 오늘 또 상한가 종목군들에 관해서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그중에서도 동아일텍을 저는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OLED 관련주인데 이제 오랜만에 이 OLED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역시나 또 깜짝스러운 그런 상승에서 그치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 좀 진단을 받아봐도 될까요? 이게 오늘 이제 상한가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강하게 나와줬어요. 너무 강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격단을 보게 됐을 때 보통 이제 상한가가 들어가는 자리가 좀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다음 날 보통 상한가 같은 경우는 갭을 떠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갭이 떠서 출발할 때 어떤 저항이라든지 강한 저항 구간을 돌파할 때 만들어지는 경향들이 큽니다. 그렇다면 오늘 동화 엘텍 같은 경우에 이제 1,700원 정도의 상한가를 마무리했는데 여기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위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뭐 긴 어떤 박스권을 이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잡힐 수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LED 쪽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흑자로 전환하고 내년에 조금 더 괜찮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이어지는 턴어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의 어떤 시세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게 또 뭐 그 초소형 전고체 쪽으로 뭔가 또 연결이 됐나 하고 찾아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자사주 소각 이슈로 네. 오늘 오르기는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밸류업 관련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슈가 있으면 지금 굉장히 시총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르게 반응을 하고 또 시세가 좋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접근이 저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가는 종목군 중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번 대표님과 진단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OLED 관련한 내용들을 또 나눴었기 때문에 OLED에 관한 업황 기대감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주가의 흐름들, 그 섹터군들에 관한 흐름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대표님의 관심 섹터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 볼까요? 네. 혹시 어떤 섹터군들 오늘은 조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세요? 상승이 나와주는 섹터들일까요? 아니면 좀 조용한 섹터군들일까요? 지금 시장을 우리가 딱 볼 때 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IT 섹터 같은 경우는 많이 빠져서 밸류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정받는 흐름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섹터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거의 뭐 한 2가지 섹터 정도로 딱 뽑아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섹터라고 하기엔 너무 좀 작은 섹터이긴 합니다만 일단 뭐 큰 섹터에서 보면 헬스케어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지금 우상향 흐름 유지하고 있는 게 화장품과 방산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뭐 방산 같은 경우도 괜찮겠지만 화장품에 대한 부분이 업사이드가 좀 굉장히 좀 크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일부와 또 같은 섹터를 골라주셨어요. 이게 일부에서도 다뤄졌던 섹터군요. 그래서 참 괜찮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
화장품이 요번에 뭐 한 지난 몇 달 동안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을 때 대장 종목이라고 한다라면 실리콘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맞아요. 유명하죠. 네,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왔고 또 거기에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강하게 붙어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그런 몇몇 종목들이 이번 시장이 조정 나올 때 잘 버텨냈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제 7, 8월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다른 화장품주들, 소형주들 보면 엄청나게 박살난 것들 많아요. 다시 이제 주가가 원위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몇몇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실리콘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을 이제 제조해서 판매할 때 우리 보통 위탁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 콜마라든지 아니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결국 시장은 많이 빠져서 지금 쌍바닥을 찍고 밑에서 올라갈랑 말랑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화장품 섹터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수출의 수혜를 입고 있는 기업들 우상향 흐름의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밸류적으로도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들이 여전히 잘 버텨내고 있다라고 보면 결국은 시장 내에서 이러한 기업들이 실적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돈이 들어가서 움직여야 되는 섹터라면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스몰캡단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좀 작은 섹터단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잘 움직여 준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화장품 섹터는 분명 지금 시장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면에는 이러한 수출적인 부분들 또 오늘이 21일 날 나온 수출입 데이터를 반영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시장에서 잡히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화장품 섹터들 여전히 기대할 만하고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우리가 조금 분할로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관점에서는 한번 공략해 볼 만하고 요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종가 베팅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종가 베팅 종목이 빨리 나오긴 했는데요, 대표님. 네. 이제 화장품주들 관련하면 이제 미국 진출에 관한 실적이 뒷받침되어주는 기대감들도 있지만 최근 또 이야기들을 보니까 동남아 진출에 관한 것들도 확장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 실리콘투도 그 미국 외에 있는 다른 국가들로서의 확장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충분히 열어놓고 볼 수 있겠죠. 일단 네. 지금 현재 북미 쪽에서의 어떤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아시겠지만 이게 화장품이 정말 좋아서라고 하기보다는 물론 뭐 그 질적인 면이나 가격적인 면, 가성비적인 면에서 이제 국내 화장품이 글로벌적으로 이제 알아주는 단계에 와 있기도 한데 이건 저는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결국은 이제 뭐 K-팝이라든지 이제 국내 어떤 아티스트들이 해외에서 이제 굉장히 인정을 받고 활동을 하면서 그 소비층들의 저 사람들이 쓰는 입는 옷은 뭐지?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은 뭐지?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국내 화장품들 인기를 더 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실리콘투가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 이게 이제 뭐 역외의 어떤 그 직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K-뷰티 뭐 화장품도 있겠지만 의류 뭐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의 힘이 사실 우리가 지금 서구권에서의 인기를 얻기 전에 이미 맞아요. 아시아 쪽에 인기를 먼저 얻고 있던 나왔었죠.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의 확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도 여전히 화장품 수출 국가 1위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의 폭이 미국이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 또 아시겠지만 이제 땡스기빙이 올 거고요. 10월 맞아요. 말쯤 되면 또 뭐 미국에서 빅 세일스 이런 거 많이 소비가 하잖아요. 폭발하는 그 시즌이 이제 오죠. 뭐 선물을 네. 많이 주고받고 하는 맞아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국내 뭐 K-뷰티 아마존의 하나의 섹터가 이렇게 섹션이 생긴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의 또 향후 수출이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이고 뭐 보면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면 흑인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품 굉장히 좀 없다.
뭐 이렇게 특히나 파운데이션이 네. 이제 흑인분들이 쓰실 만한 게 없다고 그렇죠. 하셔서 그래서 이제 그걸 또 특화해서 또 맞아요. 흑인분들을 공략하는 제품들이 그걸 나오고 한국이 또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피부에 이렇게 맞게. 인플루언서 분들이 맞아요. 쓰고 깜짝 놀라는 뭐 그런 영상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인종들에게 이렇게 또 맞는 맞춤형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내 화장품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밸류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건 분명 맞거든요.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이 많아서 네, 사실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이제 실리콘2를 우리가 대장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의 추세가 꺾이면 다 같이 좀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전력 설비에서도 HD, 현대, 일렉이 꺾이기 시작하니까 다른 종목들은 다 꺾여져. 밀렸었죠. 네. 그런 것처럼 실리콘2가 이제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조정하는 구간이 들어오니까 중소형단의 화장품들이 뭐 실적도 좋고 다 괜찮은데 주가가 많이 밀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실리콘2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7월과 9월의 어떤 두 달간의 단기 트렌드를 이제는 저항을 벗겨내고 상승으로의 방향을 좀 잡아놓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국내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만들어지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가 가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노려본다라면 조금 더 괜찮다라고. 그러면은 볼수 그렇게 노릴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신고가를 가는 종목군들을 노릴까요? 아니면 비교적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않았던 그런 종목군들을 노려볼까요?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좀 많이 빠져서 싸네라고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맞아요. 올라가는 게 더 갈 거야라고 네. 생각하고 접근할 맞아요.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두 가지 다 아이디어가 뭐 그쪽 сек터가 계속 간다라면 괜찮습니다만은 가는 쪽으로의 쏠림 현상은 계속 일어날 오히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분산되기보다는 가는 쪽이 더 갈 거고 가는 쪽이 많이 또 한번 시세를 주고 나면 위에서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기다려주는 동안에 중소형단에 또 안 올랐던 것들이 또 올라오는 현상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지금 헬스케어에도 딱 나오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뭐 신고가 가고 있는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한국콜마나 이런 거 실적 대비 펄을 계산해 보시면 너무 싸. 아직은 너무 네, 싸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 내후년에 이제 포워드 실적을 접목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전히 싸고 올라갈 구간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시총이 한 2조 9천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에 이제 컨센서스 지금 잡혀 있는 거 보면 2026년도 영업이익이 3,500억 이상이 나온다라고 찍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최소 펄을 한 10배 정도로 가정을 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시총이 한 3조 5천억까지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여기에서 한 20% 이상의 업사이드는 남아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10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펄을. 근데 플랫폼 기업에 우리가 10배 주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건 제 생각이 거고 시장이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린 거기에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 이거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 있어라는 생각이 들 때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뭐 실리콘2가 어떤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게 되는 저항 자리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내면 시세가 크게 나올 거고요. 뚫어내지 못하고 꺾이게 되면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갈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오늘 종가에 이런 종목을 공략할 때는 오늘의 저점이나 어제의 저점 뭐 한 4%, 5% 되는 구간에 손절을 딱 잡고 진입을 해본다라면 리스크는 좀 짧게 가져가고 위로는 뭐 10에서 20% 정도의 업사이드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리콘2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들까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께 인사드려볼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이 비등비등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양시장 빨간불을 켜낸 채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나간 외국인은 아직도 돌아올 생각이 없는 모습입니다. 9월 어느덧 끝자락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에서 9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했나 살펴봤더니 9월 2일, 9월 12일을 제외한 모든 거래일에서 전부 다 매도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 나간 외국인이었지만 오늘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역시나 집 나간 외인의 영향이었을까요?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자, 우리 국내 증시 마감 상황 보시면서 저와 함께 시장에 관해서 마감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장 중에는 고점을 찍었지만 그래도 장 후반 들어서 탄력들은 조금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지금 현재 소폭의 상승률로 마감이 됐고요. 자, 그렇다면 업종별로 바로 한번 넘어가서 시장에 관해서 어떤 흐름들 이어져 갔는지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들의 상승률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중소형 관련주들의 상승률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10%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저희가 방송 중에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7.78%의 상승률 나타냈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률 나타냈습니다. 하이트론 같은 경우에도 보안 장비 업체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끄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 특히나 반도체 장비단의 상승률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DB하이텍이 오랜만에 5%가량의 상승률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함께 이끌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음식료 업종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과자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6% 상승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식품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크라운제가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해줬는데요. 자, 이 종목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 상승폭의 탄력들이 장 후반 들어서까지 유지되지는 않았습니다. 크라운제가가 4.92%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고요. 오리온과 삼양식품은 각각 3%가량, 남양유업은 2.17%의 상승률 나타내면서 시장의 흐름들 계속해서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업종들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가스업에 관한 이슈들 다들 아침에 챙겨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기료 상승에 관한 기대감들에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도 있었지만 사실상 전기세를 그대로 동결하겠다라는 소식들 아침에 전해졌는데 한국전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하락을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 8.43%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관련주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라든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대왕고래 관련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오늘은 전력 그리고 가스 테마의 힘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1.57% 하락을 했습니다. 인천도시가스도 오늘 0.20% 하락세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업종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강과 금속 업종들 제가 몇 거래일 동안 이 시장의 상승 업종으로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필과 고려 아이언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하면서 철강 금속 관련주들의 하락률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풍은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29.39% 하락세 나타냈고요. 풍산과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이 대한금속 같은 경우에도 5% 넘는 약세를 나타내면서 철강 금속 업종들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다양한 모멘텀들은 있었지만은 그 모멘텀들을 쫓아가기 힘든 시장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코스피 2600선 굉장히 공방이 치열했었는데 지켜주면서 마감됐다라는 데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상승 탄력은 더 좋았을까요?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늘 장중한데 1% 넘게 큰 폭으로 오르면서 760선 코앞까지도 갔긴 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55선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는 2차 전지가 지수 상승을 잘 견인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업종 통해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 장비 준비를 해봤고요. 이 안에서 오늘 원준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상한가 안착하기도 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전고체 쪽에서 빛이 나는 모습이었죠. 삼성전기 쪽에서
대형 호재를 내놨습니다.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 최초로 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에 장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이어폰이라든지 이런 곳에 장착이 될 예정인데 특히 기존 배터리보다도 폭발 위험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신체 접촉했을 때 위험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합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7%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음봉으로 거래를 마감했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오늘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독일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내연 기관차를 폐차를 한 다음에 전기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구매하는 차량이 만약에 신차라면 6,000유로를 지원을 해줄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중고차라 해도 3,000유로를 더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사실 유럽 시장이 위축이 된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독일에서 보조금을 줄이거나 폐지한 것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늘린다라는 것은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3에서 4%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특히 에코프로 한번 살펴봤더니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온 지 벌써 3거래일이나 됐습니다. 동아 엘텍도 여기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자사주 소각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다음 업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바로 출판, 매체, 복제 쪽이고요. 최상단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바로 자율주행 관련 종목인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20% 넘는 고공행진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발 이슈가 있었죠. 중국산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를 판매하거나 수입하거나 이거 금지하는 규제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왔습니다. 커넥티드 차량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27년부터 하드웨어는 29년부터 금지를 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추진을 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의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하면 이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반사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일반 전기 전자 쪽이고요. 오늘 신규 상장을 알렸던 아이언 디바이스가 55%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을 했고 또 팹리스 업체죠. 그러니까 반도체 쪽인데요. 공모가가 7,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크게 상회한 실적가가 18,000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000원 초반대에 거래를 닫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업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업종은 바로 제약 쪽인데요. TDS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다 할 악재가 오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한가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신규 상장을 알렸었죠. 그리고 9월 초에 고점을 찍고 쭉 내림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정말 큰 폭으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흐름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없지만 알테오젠이 있었습니다. 기관에서 4거래를 연속해서 순매도를 이어가게 되면서 오늘 3%대 내림세를 보여줬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호재 있었거든요.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FDA에 재승인 서류 우리 제출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 넘게 고공행진을 했지만 이내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겨우 1%대 상승 마감한 것을 보면 오늘 확실히 제약바이오 쪽에서 상승세가 많이 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PCE 지표도 나오고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나옵니다. 이렇게 큰 이벤트를 앞두고 증시가 엎치락 뒤치락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당연히 투자 전략은 우리 프로그램과 함께 하셔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마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에 더 좋은 정보들로 함께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시장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